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야구 한 잔 시작합니다. 드디어 두 분을 다시 만나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 만입니까?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네.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이야 드디어 만나는군요. 진짜 드디어.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특히 이혜진 기자는 얼마 만이죠? 진짜 한 달이 그냥 훌쩍 넘어간 것 같은데 제가 1월에 뵙고 그러니까요. 3월에 뵙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라디오이기 때문에 네. 예, 얼굴이 안 보여서 네. 그러신지 몰라도 예신 기자는 점을 빼고 오신 것 같아요. TMI를 이렇게 가망 없이 예. 예뻐지셨습니다. 예. 정세영 기자는 지난주에 전화로는 만났었어요. 네, 그렇죠? 전화했습니다. 예, 아주 반가웠었습니다. 예, 반가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못 본 겁니까? 일단은 베이징 출장을 갔고요. 네. 이후에 돌아와서 자가격리 시간이 있었고요. 네. 네, 또 밀려돈 또 휴식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두 분이 출장을 다녀왔는데 프로야구 스프링 캠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SSG, KT 등이 이제 캠프 일정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연습 경기 모두인데 LG도 이제 오늘 캠프 훈련을 마무리하고 내일 일정을 종료하고 9일 연습 경기를 끝으로 시범 경기에 이제 돌입합니다. 이 세 구단은 외에 나머지 구단들도 연습 경기를 가지면서 지금 캠프 성과를 조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가 3월 12일이니까 이번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주말입니다. 네. 시범 경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변수가 어김없이 또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 연습 경기들이 취소가 많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6일 열리기로 했던 연습 경기 3경기 중 2경기가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취소됐는데요. 일단 6일 울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LG와 두산전이 두산에서 9명의 코로나 자가진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서 많이 취소가 나왔어요. 됐습니다. 또 6일 기아와 KT전도 기아에서 코치 1명과 직원 1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경기 취소가 결정됐고요. 또 연습 경기와 별개로 5일 하나 선수단 내에서 코치 3명, 또 선수 4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지금 훈련에 좀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10개 구단에서 코로나 격리 해제까지 한 인원이 무려 선수가 92명이고요. 코칭 스태프는 17명입니다. 야, 100명이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괜찮으신 거죠? 예. 예. 아주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이고. 지금 PCR 검사만 25번을 받았습니다. 예. 최근 한 달 동안. 저도 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일같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음성입니다. 어떻습니까? 남은 연습 경기 일정이 지금 있는데 제대로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프로 농구나 프로 배구 같이 좀 겨울 종목들은 이미 좀 일정의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야구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8일 대전에서는 기아와 하나 연습 경기가, 대구에서 LG와 삼성의 경기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요. 9일에 열리려던 두산 키움전은 취소가 됐고요. 기아 하나전, 또 SSG NC전 등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시범 경기가 이제 12일 이번 주 맞습니다. 주말인데 토요일인데 네.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요? 일단 KBO 입장은 12일 전까지 KBO 전 선수단 전수 검사를 진행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관중 같은 경우에는 시범 경기는 일단 무관중으로 이렇게 진행하기로 가닥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렇군요. 코로나19 때문에 변수가 많아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범 경기 가서 보시려는 분들 꽤 많으셨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정규 리그 때는 그래도 관중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상황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류현진 선수와 푸이그 선수가 만났습니다. 대전에서요. 와, 어떻게 만났습니까? 류현진 선수와 푸이그 선수는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6년간 한솥밥을 먹은 절친으로 그렇죠.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재회를 했습니다. 키움 소속인 푸이그 선수가 하나와의 연습 경기를 위해 대전을 찾았는데요. 마침 하나 캠프에서 훈련을 하고 있던 류현진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연습 경기는 4일, 5일 이렇게 예정돼 있었지만 이들은 하루 전인 3일에 만나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형님이 먼저 다가갔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이용규 선수를 통해
푸이그 선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연락을 먼저 취했고요. 식사 메뉴는 한우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 류현진 선수가 또 많은 KBO 리그에서 적응할 수 있는 많은 조언들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경기장에서도 두 선수는 만났어요. 또 예전처럼 장난치면서 또 이렇게 좀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푸이그 선수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 소만 먹다가 한국에서 한우를 먹어보고 깜짝 예. 놀랐을 겁니다. 맛있었을 예. 겁니다. 푸이그 선수 이렇게 한우 먹고 힘을 좀 냈나요? 일단 첫 실점 무대였던 4일날 경기 같은 네. 경우에는 2타수 1안타를 기록했는데요. 하나 선발 좀 젊은 투수죠. 김희한 선수를 상대했는데 4안타를 뽑았어요. 이게 애초 빗맞은 좀 타구였는데 수비 스피트가 걸리면서 땅볼이 아닌 4안타가 이렇게 됐고요. 둘째 날도 뭐 1타수 1안타 1볼넷을 마크해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네. 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푸이그 선수의 한국행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실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컸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실력은 검증이 됐으나 각종 사건, 사고로 악동 이미지가 조금 컸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팀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원기 키움 감독은 푸이그 선수를 순수한 선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다른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좀 장난을 치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홍기 감독이 사실 이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진짜 진실만을 말하는 저랑 감독인데 비슷한 분이신가 봐요. 예. 홍은기 감독이 이 멘트가 좀 중요한데요. 뭐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지금까지 선수단에 아주 잘 녹아들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뭐 푸이그 선수가 실력 면에서도 좋은 기대를 받고 있고 좋은 활약을 펼쳐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일단 올해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봐도 좋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그 노조 파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제 뉴욕에서 다시 협상을 했는데 오늘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지금 메이저리그가 올해 4월 2일 날 개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6경기가 이제 취소가 됐거든요. 오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추가로 더 경기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현지 외신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그 뭐 정리될 때까지는 한국에 계속 있는 건가요? 일단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 폐쇄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언제 개막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선수들 훈련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류현진 선수는 미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서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친정팀 하나 선수들과 몸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불펜 피칭을 하는 등 컨디션을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거든요. 실전 무대에 나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더욱이 하나의 대전 캠프 역시 오는 11일로 끝이 나거든요. 류현진 선수도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갈 준비는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 주 하나 캠프에서 훈련하면서 언제 미국으로 향할지 시기를 엿볼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한두 경기 등판하면 안 되나요? 그게 따로 유니폼을 입을 수가 없다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캠프가 아니고 경기장이 아닐 경우에 이 진짜 트레이닝복을 입고 마운드에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실전 등판이 좀 힘들다고 합니다. 김광현 선수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금 김광현 선수가 제일 큰 고민입니다. 예. 이 김광현 선수가 지금 현재 FA 자격인데 소속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지금 인천에서 옛 동료였던 윤희상 선수가 야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몸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일단 김광현 선수는 국내 복귀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메이저리그 팀을 찾고 있는데 몇몇 팀들이 현재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가 풀리면 현재로서는 계약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SG와는 협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메이저리그로 못 가게 되더라도 SSG는 안 간다는 겁니까? 그러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뭔가 김광현 선수가 그렇습니다. 좀 자신이 있어 하는 분위기예요. 네. 취재진들이 뭐 많이 찾는 구단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하나 캠프가 좀 푸이그 선수랑 류현진 선수의 어떤 재회 때문에 좀 핫했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는 좀 새 사령탑과 함께 새 시즌을 준비 중인 기아도 많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종국 감독의 경우 때로는 좀 칭찬과 격려를 다른 때로는 매서운 좀 쓴소리도 아끼지 않으면서 선수단을 잘 이끌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고요. 또 기아의 경우 올 시즌을 앞두고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복귀를 했고 또 슈퍼루키 김도영 선수 등 새 얼굴들이 많이 합류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명문 구단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이그 선수는 일단 뭐 키움에서 공개가 됐고 네. 다른 외국인 선수들 혹시 어떤지 보셨나요? 일단 영상만 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 자가격리 기간이 있어가지고 영상만 보셨고. 네, 영상을 통해서 조금 취재를 했는데 제가 이 선수 한번 콕 찍어보겠습니다. SSG의 네. 외국인 타자 크론 선수. 크론. 네, 이 선수가 덩치가 190이 넘고요. 네. 타석에서 위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선수가 작년에 일본에서 뛰었는데 성적이 좀 부진했어요. 타율이 2할 3푼 1, 2밖에 안 됐고 경기도 42경기밖에 못 나왔는데 네. 그런데 이 선수가 일본에서 부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본이 코칭 스태프 이 지도 방식이 강압적이래요. 너 이렇게 따라 안 하면 너 안 돼. 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압박감, 두려움이 네. 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SSG는 네. 좀 다른데요. 상당히 자율적인 코칭 방식으로 그런 선수도 한국에서 이제 이 활약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마련해주고 있고요. 사실 이 크론 선수는 2019년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38개의 홈런을 때려서 1위에 올랐던 선수입니다. 파워 하나만큼은 진짜 대단한 선수인데 지금 크론 선수가 연습 경기 2경기를 통해서 2개 안타를 때려냈는데 지금 SSG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가장 작은 홈구장을 쓰고 있거든요. SSG와의 궁합이 맞고 있기 때문에 예.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케빈 크론을 주목하라. 우리 이혜진 기자가 슈퍼루키 기아의 김도영 선수를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이번에 그 뭐 주목받는 신인들 누가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명 때부터 관심이 쏠렸던 만 19세 동갑내기죠. 기아 김도영 선수와 하나 문동주 선수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둘 다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김도영 선수의 경우에는 지난 5일 KT와 연습 경기에서 이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을 했습니다. 문동주 선수는 벌써 155km까지 찍었는데요. 날씨가 풀리면 구속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KT 루키 박영현, 안현민, 이상우 선수 등은 캠프 MVP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SSG 1차 지명 윤태현 선수는 6일 삼성과의 연습 경기에서 1이닝을 3자 범퇴로 깔끔하게 끝내는 등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문동주 선수는 뭐 150 넘는 거 네. 아직 뭐 힘을 다 쓴 게 아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게 재구만 된다면은 건드릴 수 없는 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장안의 화제인데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아가 왜 문동주를 잡지 김도영을 잡았냐 할 정도로 문동주 선수의 평가가 지금 상당히 대단한데요. 일단 서산에서는 100% 힘으로 던지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이제 조금씩 등판 기회를 잡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12일 날 개막전, 시범 경기 개막전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때 아까 취재진 많이 몰린다고 했는데 요때 한 30명 이상의 취재진이 몰리지 않을까. 과연 실전에서는 진짜 어떻게 던질지 궁금합니다. 기대를 모으는 루키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 신인 외에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적생들의 캠프 생활도 좀 궁금한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월요일 저녁에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야구 한잔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뭐 이적생 어마어마한 이적생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어디로 갔는지 좀 까먹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쭉 짚어주시죠. 제가 굵직한 이적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성범 선수, NC에서 뛰었던 나성범 선수가 기아행 갔던 게 가장 큰 이적 뉴스였고요. 또 박건우 선수와 손아섭 선수가 나성범의 공백을 메우려는 NC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박병호 선수가 KT로 이적한 것도 지난 스토리브 리그에서 가장 큰 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KT가 이제 박병호 선수가 왔어요. 네. 이제 뭐 거기선 또 어떤 활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KT가 박병호 선수한테 바라는 게 분명히 있겠죠. 네, 일단 빠르게 이미 팀에 녹아들었다 이런 소문이 자자합니다. 뭐 이강철 감독은 이미 FA 값을 해주고 있다 이런 극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사실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기라성 같은 선배를 대하는 게 편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박병호 선수는 먼저 선수들에게 다가가 밥도 먹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좀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고 하네요. KT 같은 경우는 유한준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박병호 선수가 이러한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팬들도 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팬들이 벌써 2차례나 캠프지에 커피차를 보내서 응원의 메시지를 오. 보내고 또 박병호 선수의 어깨를 또 한층 높여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강백호 선수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강백호 선수가 지금 박병호 선수 바라기처럼 졸졸졸 뒤에만 따라다니면서 박병호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병호 선수도 일루 수비가 아주 좋은 편인데 일루 수비 강백호 선수가 일루 수비가 조금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요거를 집중적으로 주도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고 있고요. 네. 지금 그 기장 캠프가 이제 끝났는데 둘이 케미가 어마어마했다고 구단 관계자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클린업 트리오가 완성이 된 건가요, 그럼? 강백호, 박병호, 라모스? 그렇습니다. 일단 예상대로 이 중심 타전대로 갈 것 같은데 저는 라모스 선수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모스 선수가 스위치 타자인데요. 잘 치고 잘 달리는 수비도 또 오케이. 예. 한국 야구에서 대성공을 거뒀던 KT에서 뛰었던 로하스 선수 느낌이 난다는 게 KT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라모스 선수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KT는 올해 정말 한국 시리즈 2연패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듭니다. 그래도 여러 전문가들이 강팀들을 여럿 꼽았어요. 예, 이미 꼽았기 때문에 이 클린업 트리오의 무게감으로 볼 때 또 이만한 팀이 또 있을까요, 어디? 저는 SSG가 SSG.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홈런 군단으로의 색깔을 확고하게 그려 나가고 있는 구단이잖아요. 그만큼 타선에서의 무게감도 묵직한 편입니다. 일단 지난 시즌 홈런왕에 올랐던 최정 선수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크론 선수가 또 있잖아요. 장타력의 극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한유섬, 최주환 선수 등도 언제든지 홈런을 때려줄 수 있는 그런 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SSG 기세가 무섭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NC 하면 또 뉴 NC 듀오 박건우와 손아섭. 네. 어떨까요? 이 두 선수는 일단 상위 타선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1, 2번 타순에 배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타순이 새 외국인 타자 마티니 선수 그리고 4번은 양의지로 이어지는 타선인데요. 지난해 이제 나성범, 알테어, 양의지로 이어지는 홈런 타선보다는 파워에서 무게감이 좀 떨어지지만 4명의 선수가 모두 출루에 능한 유형입니다. 그렇죠. 예. 한 명이 나가면 우르르 다 따라 나가는. 그래서 안타 안 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야구는 말이죠. 네. 룰을 채워야 돼 일단. 네. 홈런도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예. 예. 일단 두 선수는 일단 치는 것도 치는 것인데 지금 올해 두 선수의 공통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발야구를 하겠답니다. 단타를 치고도 2루까지 적극적으로 노리는 이런 허스 플레이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NC에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어떻습니까?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 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캠프에서도 이렇게 좀 실감하는 선수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 1개에서 1개 반 정도가 이제 넓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높이에서 상당히 한계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일단 현장에서 반응은요. 투수들은 반겨요. 왜냐면 확실히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졌다. 넓어졌어요. 조금 빠졌다 싶은 공도 스트라이크를 또 잡아주더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던질 수 있다는 게 투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고요. 반면 이제 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요. 한 타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교해보면 1.5개 정도가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이 커졌다. 타자 입장에서 높은 공은 굉장히 높게 느껴진다. 라고 했고요. 이렇게 높은 공이 스트라이크냐? 그러니까요. 타석에서 눈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매우 높아 보이는 느낌인데 좀 공략이 힘들 수도 있겠다. 초반에 애를 먹겠다라고 이렇게 우려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이예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바뀐 스트라이크 존? 일단 뭐 결국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일단 선수들 모두 일단 시범 경기에서부터 좀 많은 것들을 좀 점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타자들의 경우 조금 탄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다 좀 공격적으로 임해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몇몇 연습 경기만 보더라도 초구부터 좀 적극적으로 스윙하는 타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너무 또 공격적으로만 가다가는 이 자체 밸런스가 좀 무너질 수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전문가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자신의 존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KBO 심판들이 이 존을 이렇게 딱 설정했으면 이대로 밀고 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초반에 이게 넓어졌다, 뭐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이거 바꿔야 되나 하면서 좀 소극적으로 되거든요. 심판들이.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한번 딱 네. 정한 거는 네. 끝까지 밀고 가는 이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의 뭐 스트라이크 볼 판정은 네. 심판 고유 권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기로 봐서 좀 많이 빠졌는데도
약간의 사과는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건 지난 거죠. 지난 건 지난 건데 그 경기위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심판들의 이 그날 데이터 같은 걸 다 분석해서 KBO에 보고서를 올리거든요. 예. 그거를 통해서 또 심판이 내년에도 뛸지 2군으로 내려갈지도 다 결정하는 이렇게 꼼꼼하게 KBO가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판도 1군 심판, 2군 심판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뭐 2군에서 승격 시스템도 있고요. 예. 예, 1군에서 또 이렇게 강등 되기도 합니다. 네. 또 어떤 이슈들이 야구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나요? 일단 총재 자리가 공석인데요. 일단 금요일이죠. 오는 금요일에 이사회에서 새 총재가 추대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단에서 그 사장들이 후보들을 추천한 상황이고 네. 다양한 후보가 나왔습니다. 네. 삼성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삼성이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고요. 반대로 허구현 해설위원이 지방 구단에 이제 추천을 받아서 네. 후보에 올라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새 총재 자리에 허구현 위원이 가장 가깝게 다가서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은 대표이사가 예.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부장검사 출신인 위재민 변호사가 새로 선임됐습니다. 앞서 허민 전 이사회 의장과 허웅 전 대표이사는 지난달 17일 이사회에서 연임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네. 퇴임을 했습니다. 허구현 해설위원의 KBO 총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예. 말을 아끼시는군요. 네.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워낙 해설을 재밌게 하시고 또 워낙에 하고자 하시는 게 좀 많아요. 그리고 메이저리그를 정말 많이 보시고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월 12일부터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 시범 경기 얘기를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범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팀당 16경기씩 총 80경기가 편성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워밍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령탑에서부터 외인, 루키 등 새로운 얼굴들이 좀 많잖아요. 이 부분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적생들이 보여줄 예고편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이 쏠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롯데가 홈구장으로 쓰는 사직구장이 겨우내 리모델링을 진행했거든요. 예.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 지켜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또 롯데는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다른 팀과 연습 경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시범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시범 경기까지는 무관중으로 진행되지만 또 정규 리그를 앞두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야, 재밌겠습니다. 정세영 기자 생각하시기에 이 시범 경기 숫자는 어떻게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지금 작년에 예. 경기 수가 너무 적었다는 이런 지적이 나와서 예. KBO에서 경기 수를 좀 늘린 것이고요. 늘린 그래서 거예요? 연습 경기가 원래는 이 기간에 더 많이 잡혀 있는데 각 구단들이 시범 경기가 4경기 늘어난 만큼 연습 경기 일정을 좀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네. 뚜껑 여는 날 네. 3월 12일 토요일 첫날 매치업만 살짝 좀 짚어주시죠. 일단 가장 관심을 끄는 경기가 수원에서 열리는 LG와 KT의 경기. KT 우승팀, LG는 올해 강력한 우승 후보. 이 두 팀의 대결이 가장 관심을 끌 것 같고요. 그리고 SSG와 롯데 이 유통 더비라고 하는데요. 사직구장에서 열립니다. 유통 더비. 네, 유통 더비도 관심을 갖고요. 또 대구에서 하나와 삼성이 맞붙고 창원에서는 기아와 NC가 맞붙는데 나성범 더비가 여기는 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경기가 있는데 두산과 키움이 맞대결을 갖습니다. 야, 기아와 NC는 창원에서 펼쳐지니까 나성범 선수가 친정으로 가서 친정팀을 어떻게 요리할지 그것도 관심사 같군요. 자, 두 분이 3강 3량만 한번 꼽아보시죠. 3강 이제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KT, LG, SSG. 이거 먼저 하는 게 좋은 거군요. 같습니까? 같다고 하면 됩니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3량은요? 3량은 한화, 롯데, 그리고 한 구단은 꼭 해야 됩니까? 너무 이제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저한테. 듣겠습니다. 이혜진 기자는 저는 롯데 빼고 네. 기아를 넣겠습니다. 중위권 정도.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은 둥그니까요. 네, 이 경기 이야기는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이번 주 야구 한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